광숙씨 나 사실 당신이 무서워. 한동석이 입을 열었다. 마광숙은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동석이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아니란 걸 마광숙은 알았다. 두려움의 실체는 그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었고 그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자는 따로 있었다. 광숙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럴 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광숙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감정에 솔직하고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 바로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한동석이다. 당신한텐 선택권이 있어요. 하지만 나한텐 없어요. 광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돌아갈 곳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고 이 집을 떠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모든 일의 시작은 박정수였다. 15년 전 딸을 사고로 잃은 그날부터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박정수라는 이름보다 LX 호텔 대주주라는 타이틀에 갇혀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여자, 광숙이 술도가에서 막걸리나 만드는 여자, 그런 여자가 우리 손주들 엄마가 된다고. 말투는 단정했고 표현은 절제됐지만 그 속엔 확고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동석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 장모님답지 않네요. 그러나 박정수는 되받았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야. 광숙이라는 여자가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감추고 있는 것들이 문제지.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리고 곧 그 말이 사실이 되어 돌아왔다. 오흥수는 어느 날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한 낯선 남자를 만났다. 수트 차림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있었고 자기가 투자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형님, 예전 백댄서 시절 팬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잘 풀려서 강남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죠. 형님 스타일이면 강북 쪽 재개발 투자 딱이십니다. 원하시면 제가 은밀히. 흥수는 들떴다. 형수인 광숙이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며 늘 미안함을 품고 살았다. 늘 장수형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노라 다짐했던 흥수는 그 투자 제안이 기회라 믿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 투자금 3억 사라졌다.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흥수는 홀로 밤마다 술도가 옆 창고에서 담배를 피웠다. 손이 떨려 담배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면서. 그날따라 술도가 창고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광숙이 있었다. 돈 없어졌지. 그 말에 흥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굳었다. 언제 알았어? 서류 도장 찍는 거 봤어. 형님 살아계셨으면 널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 흥수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형수, 나 잘해보려고 한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광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며칠 뒤 술도가에 압류 공문이 날아들었다. 그 무렵 오범수에게도 숨기고 싶던 진실이 공개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명문대 교수, 엘리트 행정고시 수석. 그런 타이틀 뒤에 감춰진 진실. 그는 싱글데디였다. 그 사실은 오래전 여자친구 나영은만이 알고 있었다. 미국 유학 시절 낳은 딸 오한이. 그 존재를 가족들은 여전히 모른다. 문제는 나영은이 아이의 양육권을 넘기고 돌연 사라졌다는 것이다. 범수는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마치 연구실에서 입양한 조카처럼 소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세리가 찾아왔다. 오범수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녀는 한이의 생일 파티에 우연히 초대되었고 아이의 생일 케이크에 투데디라고 적힌 걸 보고 의심을 품었다. 오한이 조카가 아니죠? 범수 씨 딸이에요? 순간 범수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리고 핵심은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한동석. 광숙을 향한 감정이 깊어진 동석은 어느 날 광숙에게 조용히 청혼했다. 그러나 광숙은 거절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도 당신 가족은 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장모가, 당신 직원들이 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당신 사랑 하나로 그걸 다 견뎌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그 말에 한동석은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딸 한봄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 사람 정말 아빠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장모님한테 말해볼게요. 내가 할머니한테 들은 거 다 말할게. 뭘 들었는데? 할머니 친할머니 아니야. 이후 박정수는 LX 호텔 회장실을 찾아와 한동석에게 말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난 호텔에서 손 뗄 거야. 회장직도 넘겨. 대신 나한테서 손주들 빼앗아가지 마. 한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장모님, 그럴 자격 애초에 없으셨잖아요. 민서의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당신이 아니라. 박정수는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린 또 한 명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공주실이었다.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한동석은 멍하니 서 있었다. 보미의 말은 곧 거짓말이 아닌 숨겨졌던 사실로 밝혀졌다. 강민서가 살아있을 적 가족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어린 보미는 그 대화를 잊지 않았다. 민서가 어렸을 때 친모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박정수와 재혼했다. 박정수는 민서를 입양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동석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이랑 나한테 그동안 엄청 잘해주셨지만 사실을 숨긴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보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동석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15년 동안 자신이 장모님이라 믿고 의지한 사람이 결국은 혈연도 아닌 타인이었다니. 하지만 더 복잡한 건 그 뒤였다. 며칠 후 광숙은 시동생 오천수와 마주 앉았다. 형수, 나 미순이한테 그랬어. 이혼 안 한 거 실은 위장이라고. 영주 유학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천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실은 영주 유학 보낸 것도 내 체면 때문에 시작된 거야. 회사 잘릴 줄 몰랐고 미국 집세 못 내서 쫓겨났고 영주는 지금 나를 원망해. 이젠 미순이한테 얼굴도 못 들겠어. 광숙은 할 말을 잃었다. 형제들마다 문제가 있었다. 범수는 딸을 숨기고 있고 흥수는 사기에 당했고 강수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천수는 실패한 가장으로서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이 집안에 발을 디딘 게 맞는 걸까? 광숙은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시각 박정수는 LX 호텔의 한 회의실에서 이사진들과 비밀리에 만났다. 동석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가족 문제로 인해 경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정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한동석이 마광숙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과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단지 광숙이 오흥수 대신 사기 사건의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던 시절 잠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무혐의로 끝났지만 박정수는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흘렸다. 회장직에 있는 동안 이 리스크가 기사화되면 LX 호텔 신뢰는 바닥입니다. 이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술도가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마광숙 씨 맞습니까?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 지금도 유효합니다. 6천만 원입니다. 대리 상속인으로 책임지셔야겠네요. 광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죽은 남편 오장수. 그가 사업 초기 빚을 졌던 거래처였다. 그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 후 단 10일 만에 빚 상속인이 되어 있었다. 형제들에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집 앞에는 차 앞 안내장이 붙었다. 한동석은 결국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LX 호텔 지분. 그리고 결이와 보미의 교육권. 내가 그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당신 손주 아니에요. 그 말에 박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내 딸은 내가 키운 딸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근데 그 여자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여자는 당신 인생 망쳐요. 박정수 여사. 당신이 이기면 난 광숙을 지킬 수 없게 돼요. 근데 내가 이기면 당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광숙은 하나의 결심을 한다. 한동석 씨, 나 술도가를 정리하겠어요. 뭐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나 때문에 힘들어져요. 당신이 날 지켜주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내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녀는 형제들 앞에 편지를 남긴 채 조용히 사라진다. 광숙이 사라진 날 오범수는 드디어 가족 앞에 딸 오한이를 공개한다. 오흥수는 사기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울면서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오천수는 미국으로 떠난 딸 영주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아빠. 이제야 전화하네. 미안하다 영주야. 아빠.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그러나 그날 저녁 한 통의 익명의 전화가 LX 호텔에 걸려온다. 한동석 회장님, 마광숙 씨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한동석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려서 옷깃을 여밀 수도 없었다. 그녀를 잃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잃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그는 또 하나의 사실을 듣게 된다. 마광숙이 남긴 응급연락처 1순위에 적힌 이름이 놀랍게도 박정수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과연 광숙이 끝까지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박정수와 그녀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는 걸까? 형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오강수는 술도가 마당에서 하염없이 트럭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차는 그대로였고 광숙은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출입 기록도 없다. 단서 하나 없었다. 한동석은 LX 호텔 회장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보미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다. 평소라면 시간 아깝다며 먼저 일어섰을 사람이 지금은 회의실에 앉아 40분째 침묵 중이었다. 아빠, 형수님 떠난 거예요? 아니, 도망친 거야. 나한테. 우리 모두한테서. 그 말에 보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뭔가 이상했다. 광숙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건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가족을 위한 걸지도 몰랐다. 사흘째, 강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에 유실물 접수 확인을 하러 갔다. 그런데 접수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며칠 전 마광숙 씨 이름으로 누군가 병원 진료 기록 열람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호자가 아니라서 거절되긴 했는데 대리인이었습니다. 대리인이요? 누굽니까? 서류상 이름은 박정수였어요. 강수는 순간 멍해졌다. 왜 박정수가 형수의 병원 기록을 열람하려 한 걸까? 형수가 쓰러졌던 병원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이었다. 6개월 전 기록이었다. 그날 밤 강수는 조용히 오천수에게 말했다. 형수, 아픈 거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형은 몰랐죠?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천수는 할 말을 잃었다. 떠올려보니 광숙은 요 며칠 계속 소화제를 달고 살았다. 빈속에 약만 먹는 모습도 보였다. 늘 당당하고 화통하던 그 사람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이유. 혹시 그게 그때였다. 천수의 폰에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송신자 문미순. 천수야, 혹시 광숙 언니 최근에 내 편의점 CCTV 쪽으로 들어온 적 있어? 좀 이상한 거 보여. 오범수는 서울로 출근 중 독고세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 생각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범수는 당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이랑도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던 세리였다. 그가 차마 말 못했던 진실. 한이가 사실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세리는 눈치챈 듯했다. 그 아이, 범수 오빠 닮았어요. 말투도 표정도. 그리고 이상하게 나한테 거리 두더라고요. 마치 내가 엄마 자리를 뺏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미안해, 한이. 내 딸이 맞아. 정적.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나 지금 이 집안에 들어오면 광숙 언니처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결국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나 그렇게 살 자신 없어요. 오흥수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투자 사기꾼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광숙의 서랍장에서 나온 서류 하나를 보게 된다. 법무법인 온율 채무인수동의서. 수신인 마광숙, 채무자 오흥수, 금액 3억 2천만 원. 형수는 아무 말도 없이 사기 피해자의 채무인수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 흥수는 주저앉고 말았다. 형수님, 나 때문에. 그는 천수를 찾아가 고백했다. 나 다 잃었어. 돈도 자존심도. 근데 형수가 그걸 다 안고 있었어. 나 못 찾겠어. 형수. 그 말에 천수는 처음으로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찾자고. 너처럼 찔리고 나처럼 무기력한 놈들이 안 찾으면 누가 찾냐. LX 호텔. 박정수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광숙, 아직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 그분 병원에 없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잠시 후 박정수의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마광숙. 내용물은 손편지 한 장. 당신이 지키려던 민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한 장의 진료기록 복사본. 강민서 자살 충동 관련 입원 기록. 박정수는 손을 떨었다. 민서는 죽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그걸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광숙 씨가 기자와 접촉했습니다. 박 여사님, 과거 병원 기록 유출 건 포함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동석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단숨에 광숙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엔 단 한 줄. 사람은 사랑을 줄 땐 진심이지만 떠날 땐 계산합니다. 한동석은 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당신은 왜 끝까지 나한테 계산기를 두드렸어? 그날 밤 술도가 앞 트럭 위엔 조용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DNA 검사지가 들어있었다. 수신자 박정수, 대상자 한결, 결과 목에 불일치. 박정수는 그 서류를 본 순간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입원한 병실 옆 의자에 조용히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마광숙이었다. 이제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죠.